연인관계의 사회적 약자라면 남자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을 한다는 거야. 아니 그냥 폭행이 나쁜 거라니까. 여자 폭행을 가지고 따로 추가로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여자를 때릴 때는 엄벌하고 여자가 남자를 때릴 때는 그냥 별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남녀를 갈라가지고 싸움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오늘 되게 핫한 뉴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유족 측이 주장을 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뭐 간단합니다. 남자 여자가 사귀었는데 이제 술 먹고 싸운 거야. 여자가 먼저 이제 머리채 잡고 막 이랬는데 남자가 잡아서 막 벽에다 막 이러고 올라타서 막 이러고 하다가 이제 끌고 들어갔어요, 여자를.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CCTV에 잡혔는데 이때 여자가 이미 죽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남자 쪽의 주장은 그거야. 아니 실수로 머리를 찧었는데 죽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유족 측이 주장하는 거는 그 이게 밖에서 막 신랑이 버리다가 건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거기서 죽인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죽였냐 뭐 실수냐 이 부분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유족이 이걸 국민청원에다 올렸는데 마지막에 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슈예요.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볼게요. 데이트 폭력 아닌 살인, 숨진 딸 얼굴 CCTV 공개한 모친. 그러니까 유족 측이 이제 딸 얼굴도 공개했고요. 그 상황, 그 CCTV에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거를 공개를 했어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황씨에게 머리를 잡히자 화가 난 듯 황씨를 벽으로 수차례 밀쳤고 이후 정신을 차린 황씨는 A씨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잡힌 CCTV에는 황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런 황씨를 A씨가 질질 끌어서 엘리베이터를 나온다. 119에 전화를 해서 아니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찍었는데 얘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기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씨 입장은 이거예요. 그냥 머리를 옮기려다가 실수로 찍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과실치사를 주장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과실치사를 주장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물인간 같은 상태였는데 3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근데 유족은 조기 신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살인이다. CCTV 안 보였을 때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살인이랑 치사를 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되려면 그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미필적 고의라는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착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칼로 찔러 죽였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 상처의 깊이나 뭐 이런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필적 고의를 판단을 할 때 판단의 문제가 좀 들어갑니다. 이제 마음대로 살인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가.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경찰이든 어쨌든 검사든 간에 그걸 입증을 해야지 살인으로 쳐넣을 수 있는 거잖아. A씨는 과실치사를 주장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상해치사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상해치사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은 사실 뭐 쉽지가 않으니까 살인으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신고도 이 남자친구가 직접 했습니다. 댓글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명백히 살인이야. 살인죄 적용하고 진짜로 사형제도 부활하자. 문정부는 뭐 인권 말하지 말고 막 이래요. 문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여튼 두 번째 볼게요.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법이라는 더러운 이런 말에 범죄자 얼굴 하나 쉽게 알 수 없음에 가슴을 치며 지나갑니다. 근데 뭐 증거가 있어도 이러는데 살인의 증거가 없습니다. 범죄자 얼굴 하나 쉽게 알 수 없음에 이러는데 이게 살인으로 판명이 나더라도요. 범죄자 얼굴은 그렇게 쉽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막 매우 잔인한 살인이나 뭐 2명 이상 죽인 살인 이런 경우만 공개를 합니다. 막 얼굴은 막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주빈은 되게 특이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얼굴을 알 수 없음에 가슴을 치며 지나갑니다 이러는데 아니 애초에 범죄자 얼굴을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난 그것도 궁금해. 그게 궁금한가 그렇게? 제발 사형 교도소 보내지 마. 세금 아깝다. 저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거지 어째서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 뭐 어떻게 봐도 이건 끔찍한 살인입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있으면 다 살인으로 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은 전문가입니다. 이 댓글을 싸지르는 사람들은 그냥 족도 모릅니다. 일반인은 족도 몰라요. 이걸 뭐 살인으로 무조건 때려 넣는다고 다 살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요즘에 항상 이렇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슈가 되면 이제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해치사나 살인이나
이 두 개의 문제는 결국 이제 미필적 고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게 판단의 문제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인이 엄마가 정인이를 죽였어. 결국 살인죄로 들어간 상태죠. 근데 그 죽인 판단을 할 때 정인이의 상처를 봤다고. 이 상처를 봤을 때 이 정도 하려면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돼. 여기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왜? 직접 뭐 그런 걸 본 게 아니니까. 결국은 상처를 보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를 이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살인이냐 치사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청원에도 올라왔고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사화 되기 전에 경찰이 상해치사로 지금 조사를 중이라고. 근데 이게 이슈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이걸 바꿔가지고 살인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정인이 사건은 실제로 그게 바뀌어서 살인죄가 됐습니다. 아니까 뭐 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슈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살인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치사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들이 다 국민청원에 올리게 됩니다. 국민청원에 올려서 이 판단이 바뀌게 되면요, 그냥 때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대중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중은 그냥 멍청해요. 게다가 뭐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뭐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이 상해치사로라도 넣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런 걸 뭐 문제 삼아가지고 이건 살인으로 해야 돼 이럴 수는 없다고요. 당연히 유가족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근데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국민청원 올라오고 기사화 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국민청원은 없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다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 청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6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누구는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7월 25일 새벽 2시 50분경에 딸의 오피스텔 1층 외부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며 뭐 폭행을 일삼았고 뭐 올라타고 무릎으로 짓누르고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니까 사실 뭐 과장이 일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상을 실제로 보면 무자비하게 보입니다. 다음 볼게요.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과실치사라고 하더라도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게 원칙인지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구속을 시켜요. 공군 성추행 사건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살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 죽었잖아. 그러니까 구속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죽냐 안 죽냐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실제로. 근데 뭐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해자는 뭐 운동을 즐겨하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30살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응급구조사라서 사실 되게 이슈가 됐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죠. 응급구조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죽였으니까 난리가 났죠.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응급구조 노력을 하기는커녕 정신을 잃고 숨도 쉬지 않는 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동, 술이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사실 뭐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뭐 이후 법정에서 뭐 가릴 거고요. 사실 뭐 국민청원이라는 게 사실 좀 오바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해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겠다. 이런 행동은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 유가족이니까 이해합니다. 사실 뭐 이런 글을 올릴 때, 국민청원에 올릴 때는 사실 오바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세력이 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이 아니라 폭력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해서 살인과 다름없지는 않습니다.
살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냥 폭력 자체가 나쁜 거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적어준 것 같아. 그리고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되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무참히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미친놈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은 겁니다. 이게 여기에 왜 여성이 나온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세력이 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이래요. 구속수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죽었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는데요. 신상공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사원 신상공개하는 거 말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얼굴 나오는 게 있어요. 조주빈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일반적인 살인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더라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물며 무슨 뭐 치사가 그렇게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공개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제 언론에 얼굴을 노출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신상공개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걸 얘기하거든요. 다음 볼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합니다, 이래요. 이거는 되게 뜬금이 없어요. 이 문장 전체가 이상합니다. 이거 누가 적어준 게 분명해, 거의.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라면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를 지칭하는 거야, 그냥. 연인 관계의 사회적 약자라면 남자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한다는 거야.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폭행이 나쁜 거라니까? 여자 폭행을 가지고 따로 추가로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되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엄벌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여자를 때릴 때는 엄벌하고 여자가 남자를 때릴 때는 그냥 별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저런 법이 있지? 그러니까 저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워딩을 딱 썼잖아. 그러니까 저걸 누가 적어준 것 같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데이트 폭력을 가중처벌한다는 게 데이트 폭력을 가중처벌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친구 폭력이랑 직장 폭력이 있다고 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벌한다고 생각을 해봐. 되게 이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고 해서 엄벌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폭행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게. 결국은 지금 남녀를 갈라가지고 싸움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결론이 되게 이상하다고. 지금 뭐가 붙은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이건 뭔데? 이것도 한 3, 4일 전에 있었습니다. 울산대 살인 사건인데요. 한 20대 여자가 남친을 찌르고 투신을 했어. 이게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원래 사귀던 남녀 같아. 여자가 남자를 찔렀어요. 죽었어, 남자가. 그리고 여자는 지금 모텔 올라가가지고 떨어졌어. 또 죽었어요. 결국 둘 다 죽었어. 이 사건을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신설됐다고 쳐. 그럼 이제 이 사건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는 여자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아니, 연인 관계 따위를 보지 마. 그냥 폭행은 폭행이고 살인은 살인이야, 그냥.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울산 사건, 울산대 사건이랑 이 지금 데이트 폭행 사건, 이 울산대 사건은 그냥 미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살한 사건이야. 아니,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 이 데이트 폭행 사건도 그래요. 그냥 미친 사람이 사람을 때렸어. 때리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여기서 이제 뭐 과실이든 그런 살인이든 이런 건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그냥 사람을 때리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냥. 이게 왜 남녀 관계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유족이 왜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을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유족은 이런 거는 관심을 끄세요.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족한테. 만약에 어떤 단체가 이 유족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했다?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했다면 이건 진짜 나쁜 애야. 진짜 나쁜 단체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